네, 이번 시간에는 코넥스 시장하고 KOTC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상장 시장과 비상장 시장으로 구분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상장 시장은 일반적으로 KRX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장 시장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보통 우리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죠.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그다음에 파생상품 시장. 일반적으로 KRX 거래소를 통한 장내 시장, KRX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내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장내 시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래소를 통한 장내 시장에는 우리나라에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주로 대기업 중심, 큰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좀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넥스 시장은 그거보다 좀 아래 단계, 초기 단계의 그 중소기업 이런 회사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생상품 시장은 주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내 시장과 대별되는 게 장외 시장이죠. 장외 시장.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로 비상장 주식이죠.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게 일반적으로 장외 시장인데, 장외 시장 중에서도 KRX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협회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KOTC 시장입니다. KOTC 시장.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요, 이 장내 시장 중에서 코넥스 시장, 그다음에 장외 시장 중에서 KOTC 시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요 기존의 그 코스피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하고 코넥스 시장, KOTC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덜 나오고, 주로 이제 요 시장하고 다른 거, 코넥스 시장이 다른 거, 또는 KOT 시장이 이런 시장하고 다른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시장하고 장외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신용위험이 있냐 없냐, 신용위험의 차이예요. 신용위험. 무슨 소리냐면은, 장내 시장이라는 것은 KRX가 결제 이행을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해요. A는 예를 들어서 매수자고 이 사람은 매도자예요. 근데 주식을 거래하면, 예를 들어 K 주식을 거래한다고 치자고요. 한 사람은 사고 한 사람은 파는 거예요. 근데 주식 거래의 결제는 언제 되죠? T+2일 날 결제돼요. 2일 날. 이틀 후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K 주식을 사도 오늘 그 결제는 언제 하냐면 이틀 후에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결제를 안 하면은, A가 주식을 산다고 해놓고 이틀 후까지 결제를 안 하면은, 결제 불이행 사태가 나면은, 만약에 결제를 안 했다, A가.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KRX 거래소예요. 거래소가 만약 얘가 돈을 안 갚더라도 거래소가 직접 B한테 줘버려요. 그 결제 대금을. 그래서 그 장내 시장, KRX가 있는 장내 시장에서는 신용위험이 없어요.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이 이 사람이 설령 안 갚는다고 해도, 돈을 안 낸다고 해도 KRX가 갚아줘 버려요. 물론 이 KRX는 갚아준 다음에 나중에 그 증권사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B는 이 사람이 신용도가 좋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결제하면 KRX 거래소가 해주니까. 반면에 장외 시장은 이런 KRX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A가 장외로 거래했을 경우에 만약에 주식 매수 대금을 주지 않으면은 B는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내 거래는 신용 위험이 없다.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 왜? KRX가 뭐가 잘못되면 바로 결제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코넥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장내 시장에 해당돼요. 장외 시장이 아닙니다. 장내 시장에 해당되는데 코넥스 시장의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 왜냐하면 다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지정자문인 제도가 있어요. 지정자문인 제도. 이게 뭐냐면은 지정자문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게 상장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상장 적격성.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한 적격성을 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적격성을 누가 심사하냐면은 KRX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은 그 상장 적격성을 누가 심사한다? 지정자문인이 심사합니다. 이 지정자문인은요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지정자문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자문인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은 상장 적격성을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하는데 얘들은 코넥스는 증권사 지정자문인이란 증권사에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정기관 투자가 제도 있습니다. 지정기관 투자자 제도. 예를 들어서 지정기관 투자가 예를 들어 기관 투자가 증권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기관 투자가가 일정 금액의 그 코넥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경우에 예를 들어 상장 같은 경우에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관 투자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호가가 두 개예요. 두 개. 예를 들어서 지정가하고 시장가 호가만 가능합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호가, 시장가 호가, 조건부 지정가 호가, 최유리 지정가 호가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호가가 시장가 호가만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차이점이고요. 네 번째, 가격 제한 폭이요. 코넥스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은 일반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코넥스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런 점이 또 일반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기본 예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본 예탁금. 일반적으로 기본 예탁금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 안 내고 그냥 주식 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 산다, LG전자 주식 산다 할 때 기본 예탁금 내서 얼마 예치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은 만큼만 넣고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기본 예탁금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이상을 예탁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일반 코스피 코스닥 시장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액 전용 계좌 제도. 소액 전용 계좌 제도라고 해서 기본 예탁금 제도가 있으니까 3천만 원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는 기본 예탁금이 없으면은 아예 코넥스 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액 전용 계좌 제도라고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는 연간 3천만 원, 1인 1계좌에 한해서 그렇게 소액 전용 계좌 제도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OTC 시장은 장외 시장이에요. 얘는 장내 시장이고 KOTC 시장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의 특징은 첫 번째, 얘는 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넥스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합니까? KRX에서 거래하잖아요. KRX, 한국거래소에서. 근데 KOTC는 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지정제도가 있어요. 지정제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은 그 시장에 상장시킨다는 말을 하죠. 상장시킨다는 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킨다. 그 말의 의미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 코스피 시장 그 들어가려면은 뭐 재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질적 조건들이 다 맞아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그걸 상장이라고 하는데 요 KOTC는 상장 시장이 아니잖아요. 비상장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등록 또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KOTC 신청한 회사는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정은 신청은 안 했는데 협회에서 얘들은 뭐 KOTC 시장의 종목으로 편입돼도 되겠다 해가지고 직권으로 한 그런 회사들은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KOT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등록 또는 지정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들은 상대 매매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상장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개별 경쟁 매매란 말이에요. 개별 경쟁 매매 거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KOT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대 매매, 1대1 매매, 1대1 서로 협의해서 거래하는 상대 매매만 할 수 있고요. 얘들은 위탁증거금, 거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다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나 코넥스 같은 경우는 위탁증거금의 40%만 내는 경우도 있고 뭐 25%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다 위탁증거금 100% 다 내야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가가 예를 들어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5단계거든요. 5단계인데 얘들은 7단계예요. 7단계.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바뀌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요것은 이제 교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KOTC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하고 KOTC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과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 다른 점들인데 이것은 교재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챕터 1 코넥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개혁 의의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코넥스 시장의 특성 뭐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이다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코넥스 시장의 상장 제도 해가지고 거기 상장 제도의 개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정기관 투자자 제도의 도입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기관 투자자 제도의 도입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정기관 투자 일반적으로 증권사입니다. 6개월 이상 투자하고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의 전체 수량의 약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30억 원 이상 투자한 중소기업이 상장 특례 제도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 지정기관 투자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일반 상장회사가 자기가 상장하고 싶으면 상장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관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점이 좀 특별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정자문인의 상장 적격성 판단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요 코넥스 시장에서는 지정자문인 다시 말하면 지정자문이라는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 세 번째 회계 기준이나 지배구조 준수 의무가 완화되었다. 일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쬐그만 회사들에 대한 상장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호예수 의무 완화, 수수료 면제 좀 더 완화시켜놨죠. 그 다음에 상장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의 외형 요건 해가지고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별표. 상장 요건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거기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정관 등의 양도 제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양도 제한이 없어야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고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 이것도 당연하죠. 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좀 밑줄 쳐놓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자문인 코넥스 시장의 상장 요건 중에 하나가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에 하나일 것. 다시 말하면 코넥스 시장은 액면가가 있는 주식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무액면 주식도 가능합니다. 액면 가액이 없는 무액면 주식도 가능한데 코넥스 시장은 액면 주식만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장 절차 및 지정자문제도 이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특례상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특례상장제도. 특례상장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상장하려면 지정자문인 선임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게 특례상장이에요. 그 특례상장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회사만 특례상장이 가능합니다. 기술평가기업, 기술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기업, 그다음 크라우드 펀딩 기업. 이 두 경우에는 지정자문인 없이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정자문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 기술 평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까지,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기업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당시에는 특례 상장 때문에 지정자문 선임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2개 사업연도 이내까지 또는 3개 사업연도 이내까지는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특례 상장 기업은 이런 지정자문인 계약 체결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 가능합니다. 원래는 요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했는데 지정자문인을 선임하고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특례 상장 대상 기업의 요건 해가지고 3가지 나와 있죠. 투자 유치, 지정 기존 투자가 10% 이상 지분 보유하거나 30억 이상 투자, 6개월 이상 투자한 경우, 그다음 기술력은 일정 수준 이상 기술 등급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지정 기관 투자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에 코넥스 시장의 주요 상장 폐지 요건 나와 있죠. 뭐 코스닥도 있고 유가증권도 상장 폐지 요건인데 코넥스 시장 상장 폐지 요건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요건하고 다른 점들 제가 체크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해서 보시면은 특례 상장 기업이 지정자문인 미선임이 상장 폐지 요건. 이것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쭉 4번째 기업 설명회 미개최. 그러니까 2반기 연속 또는 3년 내 4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상장 폐지. 이것도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없는 그 폐지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코넥스 시장의 공시제도인데 공시제도는 일반적으로 유사한데요. 이것도 특별하게 다른 점만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시제도에 보면 주요 경영상 의무공시, 조회공시, 자유공시 이런 것은요. 코스닥 시장에도 있고 코스피 시장에도 있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4번째 있죠. 기업 설명의 개최 의무. 이것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밑줄 쳐놓고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에 기업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코넥스 시장은 개최를 해야 되고요. 2반기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 동안 4회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상장 폐지된다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제재에서 거기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 3가지 있죠.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 불성실 공시 사유예요. 그 3가지가. 그런데 여기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시 변경, 3번째 공시 변경은 불성실 공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의 매매제도, 섹션 4의 코넥스 시장 매매제도 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같지만은 틀린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넥스 시장의 호가 종류가 2가지라는 점, 지정가하고 시장가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호가 체계는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5단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제한 폭이 다르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30%인데 이 코넥스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은 15%라고 그랬죠. 그 점이 또 3번에 나와 있고,
그다음 매매 체계는 접속 거래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 경매매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매 제도. 이것도 하나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매도 측이 단수이고 매수 측이 복수인 경우에 한해서 경매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거 조금 다른 점이죠. 코스피 코스닥하고 좀 다른 점. 그래서 여기 경매매 신청 요건 그 표에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최소 신청 수량은 얼마고 가격 범위는 어떻고 최저 매도 희망 수량 신청 방법 어떻게 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기본 예탁금 제도가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했어요. 기본 예탁금. 일반 주식이나 펀드 할 때는 뭐 3천만 원 기본 예탁금 넣고 투자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1억이었던 것을 3천만 원으로 줄여서 그 기본 예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활성화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 예탁금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본 예탁금 보면은 면제되는 경우가 전문 투자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자, 개인 투자조합, 엔젤 투자자, 뭐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해당하는 투자 1인 자산, 레버 카운트를 통해서 위탁하는 자, 우리 사주조합, 창업 기획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제도가 있다 했죠. 그래서 3천만 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상관없이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으로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놓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투자 전용 제도는 1인 1계좌만 가능하고요. 연간 최고 한도도 3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챕터 2 KOTC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OTC 시장. KOTC 시장에 개요 보겠습니다. K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한 것으로서 상장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비상장 주식의 장외 매매를 위해서 개설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KOT 시장을요, 뭐 프리보드 시장이라고도 했고 제3시장이라고도 했고 막 여러 가지로 명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KOT 시장으로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KOT 시장의 특징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섹션 2의 KOT 시장 등록 지정 제도. 등록 지정 제도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 상장과 똑같은 의미라 했죠. 그래서 KOT 시장은 시장의 등록 지정이란 말은 KOT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등록 지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OT 시장에 신청한 기업은 등록이라고 표현하고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자격을 부여한 경우는 지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등록 요건 및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요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닐 것. 전액 자본 잠식이 아니면 되니까 일부 잠식은 가능합니다. 일부 잠식은 가능한데 전액 잠식 상태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은 될 것. 매출액 5억 이상이니까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도 가능하겠죠. KOT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전일 것. 그 다음에 뭐 통일규역 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 개설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것,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이건 일반적인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표에 나와 있는 거, 표에 그 신규 등록하고 신규 지정을 비교해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신규 지정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보다 신규 지정 특칙이라고 해서 두 가지 요건이 더 있죠. 두 가지 요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이런 요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당 주권 공모 실적이 있거나 KOTC 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을 것.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3에 보면은 KOT 시장과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매매제도 비교해 놓은 표 있죠? 그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되 틀린 것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과 KOT 시장이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방식이 상대 매매라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매매 방식이 경쟁 매매 방식인데 KOT 시장은 상대 매매 방식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위탁 증거금 보십시오. 위탁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 KOT 시장은 100%. 그렇지만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율입니다. 뭐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가 수량 단위를 보면은 호가 수량 단위가 요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하고 KOTC 시장 요 시장은 7단계예요. 7단계 호가 가격 단위가. 근데 코스닥하고 코넥스 시장은 5단계입니다. 5단계. 요거 조금 간단한 거지만 그런 비교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제한 폭은 30%입니다. 30%. OTC, KOTC 가격 제한 폭. 코넥스는 15%라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15%. 근데 KOTC에 거래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다음 매매 거래 절차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좀 조금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나와 있는 매매 거래 비용. 매매 거래 비용은 어떤 게 들어가죠? 일단 수수료가 들어가 있죠. 매매하면 매매 수수료가 증권사에서 부과하니까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증권 거래세가 들어가겠죠.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이게 교재가 조금 틀렸는데요. 증권 거래세는 교재에는 지금 증권 거래세가 유가증권 시장은 0.1%, 코스닥 시장 증권 거래세 0.25%,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가 0.1%에서 0.02% 떨어져 0.08% 떨어졌어요. 0.08%.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증권 거래세 0.1%가 0.08로 고치셔야 됩니다. 여기다 좀 적어 볼까요?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이 있잖아요. 코넥스 증권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KOTC 시장이 있죠. 지금 증권 거래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책에는 0.1%로 나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책이 교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0.08%.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0.25%라고 나왔는데 0.25%가 아니라 0.23. 각각 그러니까 0.02%만큼 떨어졌어요. 그다음 코넥스 시장 여기 어떻게 코넥스 시장은 0.1%입니다. 0.1%.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KOTC 시장도 0.23%입니다. 요렇게 요게 정답 요게 맞습니다. 책에 나온 게 틀렸어요. 책에 나온 게 지금 수정이 됐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세율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예전 그대로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섹션 4 KOT 시장의 공시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반 다른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공시제도하고 유사합니다. 발행시장 공시도 있고 유통시장 공시도 있고 쭉 넘기십시오. 그냥 쭉 넘겨서 제일 그 섹션 5 앞에 보면은 KOT 시장의 공시 체계 가지고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구분해서 나왔죠. 그래서 발행시장 공시에는 소액 투자자 매출 시 소액 매출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10억 미만 매출 시에는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0억 이상 매출할 때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시장 공시에는 뭐 일반 코스피나 똑같이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이 부분은 뭐 크게 일반 시장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션 5 KOT 시장 관리 제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제도 나와가지고 불성실 공시 유형 나와 있죠. 불성실 공시 KOT 시장의 불성실 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허위 공시 요 세 가지입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죠. 불성실 공시 유형 KOT 시장의 KOTC 시장 등록법인의 불성실 공시 유형으로는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허위 공시 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나와 있는 거기 2번에 매매거래 정지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안내사항 공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4번 투자 유의사항 공시 별표 여기 투자 유의사항 공시에서 공시 사유에 해당하는 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다
뭐 기억하셔야겠지만 특히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가 체크해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된 경우, 이런 경우 뭐 해야 된다? 투자 유의 공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6번,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범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요거 숫자 바꿔가지고 문제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섹션 6에 KOT 시장의 등록 지정 해제. 그래서 등록 지정 해제 사유가 1번 부실화되거나 정기 공시 서류를 미제출한 기업. 이거 당연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2번 조직 변경, 경영 반칙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세 번째 등록법인의 특칙. 이런 것들 지정법인 특칙 한번 보시고 세 번째 등록 지정 해제 절차. 요거 한번 좀 줄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등록 지정법인이 등록 지정 해제 기준에 따라서 협회가 등록 지정 해제 해준 경우, 이런 경우는 직권 해제죠. 직권 해제. 그 다음에 신청에 따라 하는 신청에 의한 등록 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제가 된다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직권에 의해서만 행되는 거 아니고 두 가지 방법. 직권에 의한 해제도 있고 신청에 의한 등록 해제도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매매, 4번에 정리매매 나와 있는데요. KOT 시장에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정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면 정리매매를 하게 되는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7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의 정리매매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체크 좀 하고 실전 예상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KOT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코넥스 시장의 특징, 요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요거. 그다음 KOT 시장의 특징, 요런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